역대급 기회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법의 경우 변별력이 없고 합격률은 2%입니다. 작년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세 곳을 꼽아보면 1호 교육과 건대만 붙어도 소원이 없겠다. 최소한 건대는 붙어야지.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건국대학교. 오늘은 건국대 편입 합격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5단계로 완벽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6개년 모집인원 분석과 인문계, 자연계, 학과별 TO 증감, 편입영어, 편입수학, 출제 항목과 난이도, 비동일계는 왜 합격을 못한다는 것인지,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5단계로 나눠 핵심 정보 요약해 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타임라인을 참조해 주세요. 인서울 대학교 중에서도 지원자가 가장 많은 건국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모집 인원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계열, 학과에서 몇 명을 뽑았는지, 몇 명이 지원했는지 알아야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요. 편입학 모집 요강, 입학 첫 연도별 경쟁률을 일일이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정보들 제가 대신 찾고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 시간 절약하세요. 작년 건국대 일반 편입 모집 인원을 보면 총 402명으로 재작년 357명 대비 약 13% 증가했습니다. 지원자는 1866명으로 근 6년간 가장 많았는데요. 띄워드린 모집 인원 6개년 분석을 보시면 2020학년도 8620명부터 5년 만에 무려 2000명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경쟁률이 수직 상승했을 것 같지만 20학년도 일반 편입 30.57대 1에서 25학년도 일반 편입 27.03대 1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학년도는 여러분이 시험 보고 붙었을 때 입학하는 연도를 말하는 건데요. 25학년도면 시험을 작년 24년에 보고 합격 시 25년 3월 입학이란 뜻이고요. 경쟁률이 낮아진 이유는 작년에 역대급으로 많이 뽑아서 그렇습니다. 뽑는 인원 고정인 학사 편입 60명에 약 6.7배를 뽑았거든요. 자퇴 재적생 결혼을 충원하는 일반 편입과 달리 학사 편입은 수시 정시 포함 그 대학에서 뽑을 수 있는 총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어서 대학 정원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고요. 총 TO는 그대로인데 학과별 인원만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 자격 갖추기 쉽고 모집 인원 많은 일반 편입으로 준비하는 게 개이득이겠다, 그쵸? 그래서 학원에서는 역대급 기회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편입은 인문계와 자연계 계열별로 전형이 갈리는데 늘어난 모집 인원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6개년 인문 자연계열 모집 인원을 인문계 자연계로 나눠 학과별 경쟁률까지 분석해보면 20학년도에서 25학년도로 오면서 인문계 지원자 비율이 58%까지 올라갔다가 50%로 점차 낮아지는 걸 보니 합격이 어려운 인문계 지원은 줄고 자연계로 지원자가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25학년도의 경우 인문계는 일반 편입 TO의 34%, 402명 중 135명을 뽑았는데 지원자는 5477명으로 합격률은 2%입니다. 작년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인문계열학과 세 곳을 꼽아보면 1호 교육과 26.67대 1, 경제학과 30.63대 1, 응용통계학과 31.14대 1 순으로 낮았네요. 다음 자연계는 일반 편입 TO의 66%, 402명 중 267명을 뽑았고요. 지원자는 5389명으로 합격률은 5%입니다. 작년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자연계열학과 세 곳을 꼽아보면 물리학과 14.13대 1, 융합생명공학과 14.17대 1, 건축학부 14.53대 1 순으로 낮았습니다. 지원자의 수는 비슷한데 자연계 모집 인원이 인문계의 2배다 보니 경쟁률도 인문계 평균 43.82대 1, 자연계 평균 19.57대 1로 2배나 차이 나고 인문계 모집 비율 22%, 합격률 2%, 자연계 모집 비율 78%, 합격률 7%, 합격률도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인문계 모집 인원은 늘고 자연계 지원자가 늘었지만 여전히 자연계 합격률이 압도적이고요. 올해도 이변이 없다면 자연계 모집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자연계 합격률도 인문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니 내년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국대 인문 예체능 계열의 경우 편입영어 70%, 서류평가 30%로 뽑고요. 편입영어는 우리가 아는 수능영어, 토익의 슈퍼 확장판으로 범위가 넓고 양이 많은 시험인데요. 수능영어와 토익에선 안 나오던 것들까지 나와서 그렇습니다. 듣기가 없고 어휘, 문법, 독해, 논리, RC만으로 시험을 보는데 논리는 단어와 용법, 구문이 섞인 거라 생각하면 되고요. 건국대 인문계열 편입영어는 40문제 60분, 출제 비율 대부분이 독해와 논리 파트에 치중되어 있는데 두 파트 합쳐서 보통 65%, 25에서 26문제가 나오고요. 문법과 어휘 문제는 각각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로 출제되어 출제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작년 25학년도 문법의 경우 변별력이 없고 매우 쉬워서 점수 주는 문제로 나왔는데요. 합격생들은 대부분 보자마자 정답 맞추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어휘 문제는 평범해서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어 큰 변수는 없었고 문항수도 적어 점수 주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23번부터 40번까지는 독해 문제로 지문 하나당 딸려있는 문제가 하나뿐이라 문제마다 지문 읽고 풀어야 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요. 지문 기능
길기는 길지만 난이도는 비교적 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제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일일이 지문을 읽고 풀어야 했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는 풀이가 제한되니 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었고요. 따라서 올해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독해 문제의 풀이 속도와 정확도에 힘을 쏟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타임어택 끝판왕 한국 외대 기출로 연습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마지막 논리 파트, 앞쪽 90, 11번은 지문 길이는 짧은데 근거가 부족해 풀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앞부터 푸신 분들이 여기에서 멘탈 많이 나갔으니 올해 수험생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국대 자연계열은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보는데 편입 영어 20문제, 편입 수학 20문제 60분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편입니다. 편입 수학은 우리가 아는 고등학교 수학에 대학교 수학이 합쳐진 슈퍼 확장판인데 학과별 수학 과목을 다 때려 넣은 잡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 시험 하나로 모든 학과를 뽑아야 되어서 그렇고요. 미적분, 선형대 수학, 다변수 미적분, 공업 수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영 비율은 편입 영어 28%, 편입 수학 42%, 서류평가 30%로 뽑는데 편입 영어에서는 독해 논리 반반 나왔던 예전과 달리 논리가 3문제 적게 나왔고요. 그만큼 독해 문제가 늘어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지문 난이도는 대학라인 기준 무난하게 나왔네요. 편입 수학은 이전보다 쉽게 출제된 편인데요. 건국대 편입 수학 스타일은 서성한 시립대처럼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는 잘 안 내고요. 계산이 지저분해 풀이 시간 많이 필요한 문제로 변별력을 내는데 작년은 계산 지저분한 문제 없이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수학 평균 점수가 높다 보니 최종 합격은 영어와 학업기획서에서 갈렸네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건국대는 동일기 아니면 떨어진다는 소문이 정말 많고 심지어 이걸 사실마냥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물론 비동일계 합격률이 동일계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출신 학과보다는 학업기획서의 완성도 때문입니다. 건국대 서류평가 30%는 사실상 학업기획서라고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학업기획서까지 대비한 학생들은 비동일계 학은제 출신이더라도 문제없이 합격하고요. 유감스럽게도 서성한 중경외시 합격권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학업기획서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시험만 잘 봐서 이기겠다 순진한 생각을 하는데 건국대학교의 서류 반영 비율 최소 30%는 뒤처져 있는 거예요. 건국대는 고득점 수험생 중 학업기획서 완성도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데 학계서를 대비하는 인원은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 합격권 상위권 일부이고요. 최초합하더라도 상위권으로 빠지다 보니 학업기획서를 준비 안 한 학생 간의 경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평가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계서로 평가할 것이 없으니 동일기 여부를 보게 되고요. 동일기 최종 합격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험만 잘 봐도 상위권에 합격하던 3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한두 문제 더 틀려도 자소서로 뒤집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의고사 60점 이상 나오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기 전에요. 비동일계 지원자거나 활동 이력이 없는 동일계 학생들은 어디 가서 첨삭이라도 받아야 하나 불안하실 텐데요. 틀에 박힌 템플릿대로 찍어내는 유형의 첨삭만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보고 싶은 건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학과별 지원 자격. 건국대는 특이하게 학과별 지원 자격이 다릅니다. 전문대는 졸업 또는 졸업 예정, 4년제는 2학년 수료를 해야 하는데 2학년 수료는 학사 경고 없이 정규 4학기를 이수하는 걸 말하고요. 여기에 더해 학과별로 요구 학점까지 채워야 합니다. 62학점은 문과대, 신산업융합, K뷰티 산업융합, 사회과학대, 경영대, 부동산과학 대학이고요. 66학점은 이과대, 건축대, 공학대, 융합과학기술원, 생명과학대, 예술디자인대입니다. 70학점은 사범대학교고요. 86학점은 수의과대입니다. 2학년 수료인데 요구 학점 못 채워서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되는 케이스 매년 나오니까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개년 모집 인원과 인문계, 자연계 학과별 TO 증감, 건국대 시험 난이도와 출제 비중, 비동일계는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 건국대 편입 학과별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전부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거 찾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쯤 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드린 꿀 정보가 열공하는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